the game again.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속을 초입 부분까지 좀 배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수열의 극한이랑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은 n이었지만 함수의 극한은 x다라는 거야. n은 자연수 1, 2, 3 이렇게 갔을 때, 이 자연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따졌지만, 함수의 극한은 변수가 뭐가 된다? 변수가 바로 x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1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속적인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간다 반응밖에 없었어.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x라는 놈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x라는 놈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x라는 놈이 어떤 숫자로 가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저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니? 라고 하니까 한 방향만 생각하면 됐었지. 마이너스 무한대도 저쪽으로 어떻게 되니? 그래서 한 방향만 생각하면 됐었던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이놈이죠. x가 a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x 이퀄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일로 가는 건가? 아니 일로 가는 건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우극한이라고 표현했었고, 기울은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간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기울을 사용하기로 했었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였어?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은 x가 a로 가는데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기울 처리를 하기로 했었어.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가는 경향성과 왼쪽에서 가는 경향성이 똑같을 때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챙겼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이제 또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계산법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마치 수열의 극한처럼 계산해도 충분히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단 수열의 극한으로 해결되지 않은 예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었어요.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갔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였어. 그럼 얘는 뭘 해서 풀어야 된다?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꼴이 뭐였냐면은 0분의 0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방법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연속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연속 조건은 우리가 그림적으로 살펴보자면 내가 썰매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맨홀 뚜껑이 열려있어가지고 푹 빠지면 그게 부연속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쭉 계속 가야 돼요. 그 연속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x 이퀄 a에서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향해 가니까 왼쪽에서 이쪽으로 향해 가니까 향해 가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얘는 연속이 아니라고 표현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 함수값이 어디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연속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값 정리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중간값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표현이 되게 어렵죠?
일단 말표현 잊어버리십시오. 애매한 말표현이라면 잊어버리고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 그 내용에 맞게끔 말표현을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중간값 정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뭐고 얘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폐구간 A에서 B까지가 있어요. A도 B도 포함되는 폐구간이죠. 여기에서 연속 함수가 있어. 연속인 y 꼴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a 값이 fb 값과 같지가 않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우리가 x 이퀄 a라 하고 여기를 내가 x 이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a 값이 여기 있다고 쳐보고 fb 값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같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들어있는 거는. 그러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아니 뭐 짝대기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내 오른손, 여기는 내 왼손으로 잡고 있고 이거 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연속이니까. 그치?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고무줄이 있으면 따로따로 놓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연속이야.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 내가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어떤 보조선이냐면요. 자,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얘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y 분 k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지금 현재 k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k는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k 값이죠. 맞지?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얘가 지금 y 분 fx잖아.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fx 이퀄 k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네. 자, 그럼 fx 이퀄 k를 만족시키면 x 값을 c라고 한번 해봤을 때 그 c는 뭐야 이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고무줄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그냥 여기와 여기 사이에 눈을 감고 가위를 들고 싹 자르면 잘려 안 잘려? 잘린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내가 이거를 C1, 여기를 C2, 여기를 C3라고 해보자. 그럼 적어도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이게 그냥 직선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직선이라는 표현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2개, 3개, 4개, 100개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중간값 정리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y k야 얘가. 그치? 그럼 내가 고무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부딪히는 게 적어도 한 점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중간값 정리.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는 k가 0일 때예요. 저 위에 1번에서 k가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건 뭐냐면요 1번이 아니라 2번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잘 봐. 자, k가 0일 때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k 이퀄 0. 그거 뭐냐면 y 이퀄 0이라는 거죠. 그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아, x축과의 교점이구나. x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가 구성을 한번 해보자. x 이퀄 a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x 이퀄 b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폐구간 A에서 B까지 있는데 이 그래프가 FA 값하고 FB 값하고 같지가 않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연속이래요. 뭐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K가 0일 때 곧 그리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X축이라고 표현한다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 범위 안에서? 아, A하고 B 사이 안에 C가 바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베이스는 1번 내용이고 2번 내용은 K를 0으로 바꿨을 때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실제로 활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하냐라는 거야. 잘 봐.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적어도 하나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존재하니? 물어봤어.
범위하고 맨 오른쪽 범위에 있는 A 값을 그 식에다 집어넣어.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뭐야? 양수값이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음수값이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무조건 x축은 통과할 거 아니야. 이유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바로 뭐다? fa 값하고 fb 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바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이 존재한다. 달리 표현하면 x축과의 교점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예제 두 개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예제 볼까요? 자, 밑줄 한번 보보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각 방정식은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이용하라는 거야? 중간값정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디에서 1하고 3 사이에.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연속함수죠. 그럼 중간값 정리를 보여라 그랬으니까 보이는 과정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찝어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연속인 함수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fx 이퀄 뭐냐면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무슨 함수? 연속이다 라는 걸 먼저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맨 왼쪽에 있을 때 함수값이 f1이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을 때 함수값이 f3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줬더니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죠? 곱하기 3을 넣으면요 81 플러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 얼마야? 8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이 뭐야?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또 서술형 나올 때 이거 잘못 써가지고 틀려요. 자, 그러므로 x가 0,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틀리면 맞아 틀려요.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이유를 적어줘야죠. 왜 그렇게 되냐?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by 중간값 정리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고상하잖아 by. 그치? 아니면 영어가 좀 딸려요. 중간값 정리에 의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저거 선생님 K가 0일 때 했잖아요. 네. K가 0일 때 저건 안 적어도 돼요. K가 0일 때는 안 적어도 됩니다. 왜요? 예, 안 적어도 돼요. 적지 마세요.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K가 뭔데? 그것도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함축적으로 by 중간값 정리에 의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용인해 줍니다. 저기서 K가 뭐예요, 근데? 여기서 K는 뭐냐면요. 이 K는 Y급 K는 어떤 그래프야, 그래프. 얘하고 보니까 얘는 지금 그 그래프를 문제 속에서 얘가 K가 0이다라는 걸 이미 보여준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어? 네, 근데요, 연속이다 했잖아요. 네. 그냥 연속이다라고 적기만 하면 돼요. 네, 다음 함수는 연속 함수라는 걸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도 알고 제 중학교 1학년에도 알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핵심 포인트를 잘 잡고 있냐 그것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요. x sin x 이퀄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0하고 1 사이. 이게 지금 0,1이 아니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뜻이야. 자, 그럼 지금 얘는 뭐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다항함수였고 2번은 이제 복잡한 사인 코사인 니네 싫어하는 거 이거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1번은 아예 오른쪽에 0 갖다 놨어. 가연이 말대로 k 이퀄 0이 그냥 딱 보이게끔 흔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럼 아주 그냥 급수가 낮은 애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급수가 올라가면
아, 참, 넘기면 이퀄 0 만들 수 있네, 뭐. 그래서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퀄 0. 예,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가 fx가 되는 거야?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fx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하고 뭐? x축하고의 교점이 요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증명하지 말고 빨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f0하고 f1하고 곱하기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은 걸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f0은 뭐냐면 x에 0을 넣는다. 어차피 0이죠. 코사인 0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은요,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야. 자, 여기까지 오고 나서 여기서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좀 교수가 조금 한 중단계까지 이제 올라온 학생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됐더라? 얘가 사인 그래프고, 얘가 코사인 그래프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아, 여기가 뭐더라? 얘가 뭐더라? 그렇죠. 여기가 4분의 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라는 거는 3.14로 보이잖아. 그럼 4분의 3.14니까 1보다 작지? 여기가 뭐예요? 2분의 파이지. 2분의 3.14니까 얘는 1보다 크지? 그러므로 1은 어디야? 한 요쯤에 1이 있겠네. 1을 넣었을 때 뭐가 커? 사인이 더 크다라는 거야. 코사인보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 아, 얘가 뭐였어? 얘가 F0, 얘가 F1. 아, F0과 F1을 곱하면 0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했어? 방학 때 학교 보충하는 사람. 방학 때 학교 보충가? 왜요? 예? 아니, 그냥 물어봤어. 뭐 해, 보충? 수학. 자, 다음 볼게요. 다음 6번. 이번엔 뭐냐면요. 무한, 등비, 급수, 또 정계함수. 아, 무한 등비 급수를 니네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또 접근할 때도 또 막 극한으로 정의되는 무슨 뭐로 정의되는 막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잘 봐. 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얘야, 얘. 그럼 함수긴 함수지. 함수니까 fx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곧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단계가 fx는 이렇게 돼서 어떤 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fx는 만든 이 식은 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또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함수긴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면요. 그 함수의 구성이 1차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아니고 2차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아니고 무한 등비급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는 거야. 이 함수 자체가 식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볼까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2번으로 바로 넘어왔어? 1번은 다 알잖아. 무한 등비급수 수렴값 1-r분의 a죠. 그건 이제 복습 겸 적어놓은 거고요. 2번을 보니까 fx라는 게 있어.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의 전체의 제곱분의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얘 지금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x지. 그치? 자,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비가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 내가 지금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를 해서 fx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무한등비급수 수렴값 조사에서 1-r분의 a를 쓰고 싶다만 얘는 언제 이렇게 가능한 거야? r값의 절대값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얘가 실제로 저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내가 알 필요 없지. 근데 생각해봐라.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이야. 공비가 1이면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잖아. 그 작은 0.0012기라 하더라도 1.001분의 1이면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첫 번째 x가 0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얘는 지금 공비가 지금 수렴값을 갖는 요식을 사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비는 그래 1이 됐다 쳐. 근데 초항이 x거든? 초항이 h부터 0이어 버렸어요. 그럼 공비가 만이오든 천이오든 계속 뭐야? 계속 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fx 이 모든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x가 만약 0이 아니라면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이 얘가 지금 1보다 작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린 이 fx식을 무한 등비급수 수렴값 구하는 그 시계에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얼마야? 초항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요 1 올라가니까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고요. 요 1 마이너스 1 없어졌죠? 그게 뭐냐면 절대값 x분의 x 괄호에 1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x가 양수일 때. 그러면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온단 말이야. 양수면 그럼 요거 그냥 약분되겠죠? 얘도 그냥 나오지? 뭐가 되는 거야? 아, 요때는 fx가 뭐가 돼?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두 번째 x가 음수라면 요거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살아남죠?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fx가 뭐가 되냐면 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지금 x가 0일 때는 얼마라고? 0 이렇게 되고요. x가 0이 아닌데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음수일 때는 x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이해가 하셨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결국 얘는 뭐다? x 이퀄 0에서 뭐가 형성된다? 연속이 아닌 불연속이 형성된다는 감정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비 이해갔니? 네. 지 이해갔어? 쉬는 시간에 여기 좀 이렇게 극한이 앞에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 오늘 수업을 좀 끈기 있게 끝까지 듣고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자. 윤지 이해갔어? 그래. 근데 이렇게 뜰뜰한 표정이죠. 내가 재수없어? 우리 성환이 반 1등 했어요. 샛별 중 동창. 쟤랑 같은 동물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됐어요? 됐어? 이해갔어? 주연이 이해갔어? 한숨만 푹 나오자. 뭐 어떡하겠어. 열심히 해야지. 계속 너무 어려운 함수가 미통기가 뭐 쉬운 건 아닌데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응?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근데 이거 우리 끝까지 다 나가요. 끝까지 다 나가. 네. 끝까지 다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요. 삐뽀삐뽀 119 뭐냐면 여러분 새벽에 부를 겁니다. 네? 예. 새벽에 부르세요. 새벽에도 불러서 더 해야지 어떡해. 새벽에 왜 하면 새벽에? 네? 새벽에 학교 가잖아.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음. 8월 15일 날 와요? 8월 15일 당연히 오지. 광복절인데요. 야,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희들한테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아니 8월 15일은 조금. 뭐 8월 15일에는 팔고 올라가시면 되지 왜? 선생님 계약하자마자 바로 내신이 들어가요. 계약하자마자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죠. 그 내신이요. 학교에서 진도는 미통기 나가는데 네. 시험을 미통기로 보내요. 시험 미통기로 보죠 그러면. 아니 다 쫙 봐요. 네? 법 때문에 뭐 법 때문에요? 그거- 7월달에
지금 어차피 니네들 다 제출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능한 학교가 아닌 학교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빨리 학교에서 정보를 입수해 주셔야 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요. 학원은 놓아놨습니다 지금. 니들 상관없고 뭐 지금 1학년 예비고일 걔네가요 이과인데 예를 들어서 니네 교육과정이라고 해볼게. 1학년 때 고등 3 하를 다 해. 2학년 때 수원만 해. 야, 이과는 1학기 때 수원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해. 3학년 1학기 때 접통을 하고 3학년 2학기 때 기백을 하게 돼 있어. 대학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학교에서 또 방과후 수업도 선행을 못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도 약간의 선행기가 섞여 있다.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와요. 학원에서는요 선행할 수 있죠. 근데 학원에서도 선행과 관련된 홍보를 못합니다. 광고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학원은 선행을 한다는 인식이 이미 있으니까 이과 애들이 전적으로 이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학원 좋죠. 돈 많이 버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문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신들이 하잖아요. 네. 그럼 문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주중 하나 주말 하나. 그러니까 화학, 토 이렇게 오잖아요. 예, 화투는 안 칩니다. 화토. 화토만 오잖아요. 네. 그것만 문과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반도 있다니까. 토 일반. 화토. 화목이 아니에요 이제? 예. 왜요? 화토. 토요일도 있죠, 토요일. 아니 화목이 내가 보니까 니들 학습 관리가 잘 안 돼. 하루는 주중 토요일 4시 반. 예. 그러니까 뭐지? 이야기 시작하면 예, 이야기 시작하자. 하나는 주중, 하나는 주말 이렇게 바꾸려고요. 주중 하나 어떻게? 화토. 예, 토일. 토요일 11시 여기 문과 스카이반. 예. 모의고사 만점자가 3명의 존재, 4명이구나. 4명이 존재하면. 뭐,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니? 예? 뭐야, 못 봤어? 아니, 그냥 보던 대로 봤어요. 100점. 막 이런 애들이. 왜 재수없다고 그래, 걔네들. 한번 경쟁 한번 붙어봐야지. 어? 그러니까 이거 끄고 하면 안 돼요. 어? 계속 왜 그러니 주려나?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무한 등비급수로 정의된 함수는 fx식을 만든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근데 식을 봤더니 그러면 공비를 찾고 얘가 이 범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x값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가를 만든 다음 x값을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각각에 맞게끔 식을 세워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그냥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잘 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복습하고 들어가자. 잘 봐. 리미트 니들 수열했을 때처럼 내가 n으로 써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2의 n제곱은 어떻게 돼?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죠. 그쵸? 뭐 이걸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자, 마이너스 얘는 뭐야? 발산이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2분의 1의 n제곱 얘는 뭐가 돼?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건 뭐가 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얘는 뭐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로 똑같이 이용할 거예요 지금. 잘 봐. 그러면 1번 내용을 보니까 무한 등비 수열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풀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풀어보자 그랬어.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fx야. 함수죠.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지수식이냐 그걸 물어보는 게 바로 무슨 식이냐면
극한식이라는 거요. 아,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봉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네? 왜 x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얘가 2인지 2분의 1인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뭐라고 넣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큰지,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지, 세 번째 x가 1인지,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지,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해서 우리가 등비수요육한 조사를 했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요런 것도 이런 거 절대값이 쓰이고 여기 3, 2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결국 이 범위에서 fx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발산분의 발산해서 개수분의 개수만 하면 되니까. 자, 다음에 요 범위일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뭐 남았어? 1하고 마이너스. 이 범위일 때는 fx가 전부 다 뭐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x 1일 때는 1 집어넣으니까 f1 값은 뭐예요? 2분의 0. 그래서 0 이렇게 되고요. f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어떻게 됩니까? 또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식은 세우고요. 결국 그래프 그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고 했죠? 그럼 기준이 되는 선이 x 이퀄 1과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어느 범위입니까? 이 왼쪽, 이 오른쪽 이 범위예요. 그때는 전부 다 뭘로? 0으로 표시하여라 라는 말. 1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쪽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f1일 때 0이고요. f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문제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뭐가 형성인데 불연속이 형성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됐니? 질문? 이해갔어? 저 그래프 그려야 돼요? 네? 그래프는 항상 그리도록 하세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없어요. 영은 쭉 갑니다. 왜요? 지금 진도가 주말만에 밀렸어요. 얘네가. 저번에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야, 안 돼요. 5번 칠까? 마음이 아프지. 지금요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맨날 못되게 사니까, 요즘에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요? 콩을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뭔 소리야? 갑자기. 저는 여성이 되고 있는 거야. 어디 근거가 왜 오늘 콩국수 먹었다, 얘들아. 자, 3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죠. 자, 보자. 자, fx가 있어요. 얘 지금 뭘로 정의되어 있냐면, 얘도 지금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예요. 분모가 뭐냐면요,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가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얘도 지금 뭐냐면, x가 뭔지 모르는데 저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고, 세 번째, x가 1이고,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범위일 때는 뭐라고요? 발산분의 발산. 그치? 그러니까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fx 값은 뭐가 되겠어? 1분의 x에서 x1. 그치? 숫자 생각하면 되잖아.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을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에 요 범위일 때는 fx 값이 얼마가 되겠어? 얘가 전부 다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 x. 이놈도 x네? 그럼 1이면요. f1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f 마이너스 1이에요. 잘 들으세요. 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n이 짝수면 2지, 홀수면 0이지. 그때 달라요.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요.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점으로 해서 자, 바깥에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y x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안쪽에는 뭐야? y x 그림입니다. 아,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왜 1일 때는 채워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림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밑에 있는 4번 여러분들이 숙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필기하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별도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거야. 아,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로 나올까요? 뭐로 문제가 나올까 쌤? 자, 그럼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야. 95번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수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n 무한대로 갈 때 하고 나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분모가 뭐냐면 x의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요.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x의 범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눠야죠.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기계적이야 이거는. 아,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 분해야 분해.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범위일 때는 fx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발산분의 발산이죠. 그러면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fx가 얼마야? 얼마야? x죠, x. 그치? 1분의 x. 그럼 요 범위일 때는 fx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 0 되니까 1분의 ax 플러스 b니까 여기 얘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f1 값은 1 집어넣으면 2분의 1ab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지금 f1 값이야. 자, 얘는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분모가 봐. 그냥 n제곱이잖아. 그럼 분모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n 값에 따라서. 그럼 지금 어차피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문제 한번 계속 읽어볼까? 뭘 물어봤어? x 이퀄 어디에서? 1 여기에서 연속 2이 위해 여러분들께서 뭐와 뭐를 A하고 B를 정해주세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슈슈슈 슈 1 마이너스 1 여기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이 바깥범위인데 걔는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쪽 범위에서는 뭐냐면은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F1일 때 값이 뭐냐면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든 어떻게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되고 하여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x에 1을 넣었을 때도 얼마야? 1이 돼야 되고 이 함수값도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결국엔.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1이 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죠. 그냥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지금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b 1 집어넣으면 그냥 1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b 값 물어봤습니다. 답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갔음? 자,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구나 이게. 보세요. 이해됐죠? 자, 98번 한번 볼까요?
풀었어? 그냥 99번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풀어줘야지. 응? 숙제합니다. 아, 숙제였어? 네. 아, 그랬구나. 아, 멋진 놈들. 자, 그럼 숙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중간값 정리 숙제 아니었죠? 네. 예, 1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값 정리가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 x-a, x-b 플러스 x-b, x-c 플러스 x-c, x-a 이퀄 0. 뭐야? 2차 방정식입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중 계수관계로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간값 정리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코르 0임을 확인하고 왼쪽 있는 식을 fx라고 잡는 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보기문항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 B, C, 알파, 베타 뭐 순서는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A, B, C와 알파하고 베타의 대소비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두 실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이 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FA 값은 어떻게 되며 FB 값은 어떻게 되며 FC 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이 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요거 0이 되고 여기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B, A-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A, B, C 대소비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B 왼쪽에 A, 오른쪽에 C 이렇게 대소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A-B는 얼마야? 얘 지금 음수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도 지금 음수가 됐어. 곧 얘는 양수다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B를 넣어볼게요. 얘 0되죠? 얘 0되죠? 여기다 B를 넣으니까 B-C, B-A. 자, 그럼 얘 지금 뭐예요? 음수죠. B가 더 작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럼 뭐야?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된다는 거야. 자, C를 넣어보겠습니다. 얘 0되고 얘 0되니까 여기에 C를 넣는 거야. 그럼 C-A, C-B.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양수. 얘도 양수. 곧 양수하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A가 지금 양수예요. FA 값이 여기 대충 찍어. B 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이렇게. C 넣었을 때 양수예요. 이렇게. 연속함수잖아. 2차 함수는.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대충. 아주 단순한 식으로 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교점이 뭐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생기는 거야. 아유, 대소비가 끝났네요. 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A, 알파, B, 베타, C. 이해갔어요? 이게 바로 중간값 정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보시냐면요. 1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이거 지금 뭐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뭐야?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치? 자, 식이 뭐냐면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2n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밑줄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랍니다. 그때 a하고 b 값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매끄럽게 계속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x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분류를 하셔야겠네. 그럼 첫 번째 뭐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니 요때는요 fx가 뭐냐면요 발산분의 발산이야.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니까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요 범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 얘가 0이 됐어. 아, 요 범위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을 넣어주면 f1 값은 뭐가 되냐면요. f1 값은 2분의 1는이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지금 f1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분모는 똑같이 2분의가 되겠죠. 2n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에요.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 있을 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이 바깥 범위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기는 연속 맞아요 이제. 자, 그런데 요 안쪽입니다. 안쪽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안쪽이 직선이잖아. 그치? 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직선이면 연속이 되겠니? 이렇게 되는 직선이면 연속이 되겠니? 그럼 이렇게 되는 직선이면 연속이 되겠니? 아니죠. 어떻게 되는 직선이 되겠어? 이렇게 되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뭐야? 결국 얘는 x 플러스 1이 돼야 돼, 얘도. 무조건. 이해하시죠? 문제 좀 허투내서 내가 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a는 얼마예요? 1. b는 얼마입니까? 1.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예.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하고 B가 구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5분만 딱 쉴게요. 7시 5분부터, 오늘부터 미분으로 할 건데요. 네, 멘탈 준비하고 오십시오. 자, 상담. 이거 안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장난을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아주 고도의 집중력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미분을 할 건데요. 통합! 자, 문과 미분은 통 안 나와. 나와요. 잘 봐. 선생님이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미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데, 왜 이런 학문이 생겼는지부터 해서 이 학문을 체계화시키는데 어떤 논리를 사용했는지 그 두 가지 집중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차를 바꾸셨어요. 그때 이제 그랜저라는 차로 이제 바꾸셨는데 그랜저라는 차로 바꾸셨는데 그래도 아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아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면은 옛날 그랜저지. 그랜저 XD인가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랜저를 바꾸셨는데 아버지 차를 딱 제가 처음 탔죠. 그랬더니 우와 대박. 뭐냐면은 계기판에 옛날에 계기판 막 바늘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바늘 왔다 갔다. 계기판이 디지털로 뭐 한글이 딱 박혀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평균 속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가 있는 거야. 킬로미터 퍼 아워. 뭐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또 다른 걸로 바뀌고 남아있는 뭐 주유량 남아있는 뭐 갈 수 있는 거리 지금 현재 기름값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서울 용산에 살고 있었는데 용산에서 저희 고모가 살고 계시는 대전까지 우리 아버지 차를 타고 쭉 갔어요. 가는데 용산에서 반포 IC, 반포 인터체인지까지 이제 가가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차가 엄청 막혀. 그래가지고 그 짧은 거리, 이만큼 가는 데는 거의 한 1시간을 소비 걸렸어. 그리고 이제 인터체인지 끝나고 나가지고 이만큼 가는 데는 여기 한 2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느리게 갔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뭘 그때 느꼈냐면요. 계속 이거만 보고 갔어. 올라가나. 반포 인터체인지 빠지고 나가지고 한참을 가도 평균 속력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빠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나보다 더 모르실 거 아니니? 이게 수학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잘. 그래가지고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평균 속력이 40km/h 그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거의 40km/h로 그냥 거의 간 거 아니야.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낮은 수치였던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걸린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중간중간에 속도가 어떻게 있는지 여기서 느렸지만 여기서 빠른지 그건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딱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신경 쓰면서 구하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에버랜드로 한번 가볼까요? T-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봤어? 저 이번에 우리 딸내미 손잡고 에버랜드 가서 T-익스프레스 앞에서 그냥 왔습니다. 네. T-익스프레스 장난 아니구만. 어우, T-익스프레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제일 막 속력이 장난 아닐 것 같은 거야. 저기만 바라보면 막 찌릿찌릿 막 이런 지점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야. 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야, 저기에서의 속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난 지금 그 사고 체계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과 같은 사고를 할 거야. 근데 일단 그 전에 여기에서의 이 순간에서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지금 모르지만 만약에 T-익스프레스 그 기차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속력은 얼마나 걸리니? 라고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은 다 빼버리자. 빼보고 그냥 이 좌표라고 생각해봐. 좌표는요, X값도 변하고 Y값도 변하죠. 그럼 이 좌표가 어떻게 변하냐는 건 저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냐? 그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는 그냥 이 직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만큼 변했고 Y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지점을 X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지점을 내가 X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 T-익스프레스 이 레일을 Y 콜 fx라고 해보자면 이때의 Y값은 뭐가 되겠어요? Y1이 되겠죠. 여기다 써주는 게 더 잘 보이겠어요? x1, y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의 이 지점의 Y값은 어떻게 되겠어? x, y2. 이건 y2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로 우리가 표현해서 이 점의 평균적인 변화는 이렇게 변하더라. 어떻게? x2-x1분의 x가 이만큼 변할 때에 y값은 y2 y1 이렇게 변하더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얘가 근데 결국 뭐냐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x 증가하는 거에 y 증가량이라는 거야. 결국에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이동량을, 이만큼의 변화량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 델타 x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사용해서 배웠었단 말이야. 그럼 보자.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요, 이걸 지금 y이퀄 fx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이 x좌표가 x2가 뭐냐면 x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델타 x를 더한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x값이 여기가 x1이지. 그럼 x값이 이만큼 더해서 a가 됐지. 그럼 x2는 뭐야? x1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 y값은 뭐다? x값이 x1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해보자면 y값은 f, 이놈의 x값을 집어는 x1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요?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요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델타 x분의 이 변화량을 y는 이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델타 y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델타 x분의 y 변화량은 뭐냐면은 이거 y값에서 얘 y값, 얘는 fx1이 되겠죠. 이 y값을 뺀 거, 그치? 이 y값에서 이 y값을 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얘 y값 fx1 플러스 델타 x에서 뭐를 fx1을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울기만 보자면 기울기는 하여튼 x2-x5분의 y2-y1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가지? 근데 저 빨간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빨간색이 뭐냐면요. 똑같아요. 델타 x는 똑같고요. 델타 y라는 게 얘 y 값에서 얘 y 값 빼는 거잖아. 근데 얘 y 값은 fx1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고, 얘 y 값은 뭐냐면 f에다가 얘 x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거의 x라는 게 뭐라고요? x1에서 델타 x 더한 거가 얘가 x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집어넣는 거. 곧 이거의 f 값에서 저놈의 f 값을 뺀 게 바로 뭐가 된다? 델타 y가 된다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빨리 얘기해. 이거 짚고 안 넘어가면은 뒤에부터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색깔을 잘 보면서 따라와야 돼. 이해 갔지? 자, 여기 하나가 사실 더 있어. 뭐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려면 저 기울기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갔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인데 두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변화는 어떻게 변하니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평균적인 변화율은 그냥 이렇게 쭉 전체분의 전체라고 그랬죠. 직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위에 거랑 다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곧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위에 거랑 다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됐지? 됐지? 하나 남았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그것도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예, 됐어요? 모르면 그냥 자, 잘 보세요. 이제 본론이야. 세 번째, 뭘 볼 거냐면요. 순간적인 변화를 해볼 건데, 순간 변화를. 잘 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집중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처음 뭘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어?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저거야? 내가 궁금한 건 저거 아니야. 그치? 나는 지금 요 위에서 레일 위에서 기차에 딱 타고 있으면서 대박 저기 장난 아니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걸 궁금한 게 아니죠? 나는 저 지점에서 뭐 장난 아닐 것 같은 거야. 곧 뭐야? 이 순간에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평균적인 변화율을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지금 내 손끝을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미친놈처럼 상상을 해야 돼. 이제부터 내 손끝과 여기를 계속 노란색 선으로 이어가십니다. 따라와. 알겠죠? 자, 노란 선 보여? 노란 선 보여?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은 거? 보여? 자, 그러면 보인대. 보이죠? 보입니다. 아멘. 자,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직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건 아시잖아. 자, 완만해. 아, 그렇게 들리고, 그치? 지금 가파르지 않죠? 속도가 되게 느려진 시점이야. 오, 이제 점점 가파라져. 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계속. 지금 보여줄? 노란색 보이죠? 보이죠? 자. 노란색 따라가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흰선을 따라가세요? 아니, 멈추마! 내 손끝에 노란 선이 연결해서 얘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라고. 내가 이쯤 오면 너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여기 오면 아,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지금 긋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 아까 다 웃을 때 왜 웃었냐? 아, 근데. 아니, 선생님이 얘기해 묻지 않아? 그럼 내가 또 이만큼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이렇게 계속 향할 때 평균 변화율은 계속 변하잖아. 여기 극한 개념을 탑질하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이제부터
상수 x2가 아니라 변수 x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변하는 거야. 내 손끝이야. 얘가 이렇게 계속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결국에는 이 x값이 어디로 향해 갈 때 요 x1으로 향해 갈 때에 x1으로 향해 간다. 극한을 때릴 거야. 그러면 내가 x가 x1으로 향해 간다는 극한을 표시하는 순간 x는 x1으로 가니 안 가니? 가지. x1이 돼 안 돼? 안 돼. 계속 가고만 있는 거잖아. 우리 거시적 사고체계에서는 이미 뭐 다 갔다라고 하더라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얘가 결국에는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상으로서는 관념적으로는 결국 아무리 끝없이 보내도 x하고 x1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 없어? 있지. 아직 못 갔으니까. 끝없이 보낸다는 건 x가 x1이 되는 게 아니잖아. 가고 있는 거야. 간격이 있는 거야. 그 간격이 있으므로 점과 점 사이에 직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요. 순간 변화율은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냐면 x를 x1으로 보낼 때 이거일 때에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연결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이해 안 갔어? 자, 요거 이게 직선의 기울기란 알겠지? 그럼 이 점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낼 때 그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는 알겠어? 만약에 이만큼 왔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 왔어.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로 지금 끝없이 지금 이쪽으로 향해 가지. 향해 간다는 건 x1이 되는 게 아니고 x1 바로 근방에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잖아. 언젠간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함수의 극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 무조건 계속 가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그건 뭐냐? 순간 변화를 어떤 아이디어로 사용한다? x가 x1으로 향해 갈 때에 끝없이 향해 갑니다. 그때 그 간격에 아주 미시적인 그 간격에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극한 개념이 탑재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얀색으로 표현했을 때 x2가 x로 변했잖아. 얘는 상수, 멈춰있는 거고 얘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x1으로 변할 때 x-x1분의 뭐가 되는 거야? fx-fx1 이렇게 된다. y2-y1 그 자리에 요거는 이제 함수값 fx로 바꿨고요. fx1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마치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x1, fx1 좌표. 얘는 움직이는 좌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하얀색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어떻게 되니?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평균 변화율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잘 봐. 얘가 결국 이쪽으로 오면 델타 x가 얼마로 향해 가는 거야? 델타 x가 0이 되는 거죠. 간격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델타 x가 0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표현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향해 갈 때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순간 변화율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건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 정리를 해줄게. 마지막으로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야. 얘도 밑에가 델타 x죠.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0으로 향해 갈 때에 델타 x분의 f 뭐예요? x1 플러스 델타 x죠? x1 플러스 델타 x 빼기 f x1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했을 뿐이야? 그냥 리미트만 취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면 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근데 저기서는 왜 x 안 써요? 어디요? 그냥 fx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변화율 자체가 움직이는 거를 뜻하고 있어요. x1
원으로 향해 가는데 변화율이 0으로 향해 갈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에 x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구조가 근데 좀 복잡하죠? 요거는 단순한데 저게 좀 복잡하지? 저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근데요. 네. 왜 x2로 하면 안 돼요? x2는 상수야. 정해진 자리라는 뜻이야. x1도 상수잖아요. 그렇지. 쟤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x에서 x2.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 x2나 x1이나 x100으로 해도 돼요. x100이라는 지점으로 향해 간다라는 뜻이겠지. A라고 해도 돼요. 예. 32페이지 왼쪽 1번 변화율. 예. 검정색이 어디 있어요? 흰색이 저 순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요거요? 네, 그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려오는데 요거는 x2, y2는 정해진 지점이잖아. 이거를 x, fx 변화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움직이는 거. 동점이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보여줄게. 자, 조용히 좀 하자. 뭐가 무서워요? 기다려. 뻥하자, 좀. 안 되겠는데요? 조용히 해주잖아. 너무 조용한데? 졸려, 조용해서. 이해됐어? 이해됐어? 주인 이해갔어? 자, 복잡하지? 빨리 필기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간소화 시켜줄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일단 필기를 빨리 하시고요. 왜 이렇게 덥냐? 탄젠트 그대로 내려가요. 어? 탄젠트 그대로 내려가요. 탄젠트요? 네. 탄젠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미트,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봐봐. 여기 뭘 쓰기가 지금 애매하잖아. 세타가 0으로 갈 때도 아니고. 그치? 여기는 그냥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타로 표현된 어떤 식을 델타 x로 표현된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돼. 문제에 따라서. 문과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 박스 친구 있죠. 저기 집중.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데가 아니고 내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데였구나. 그때는 마르샤라는 차였어. 마르샤라 마르샤? 현대자동차에서 마르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선생님은 진실만을 얘기한 사람이야. 어? 그쵸? 근데 그때 디지털이었어요. 우리 아빠처럼 디지털이 아니었는데. 아 디지털이었어. 근데 깜짝 놀랐어. 몇 년 전이에요? 20년. 거의 20년. 네, 거의 20년. 15년. 뭘 18년. 15년. 근데 많이 갔잖아요. 오래? 어?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28개월 했어요. 원래 20개월. 특수부대 있어가지고. 공익이. 선생님 무슨 부였어요? 예? 월변이었어요? 특수부대요. 공익이라니까. 공익 특수부대라고 아, 공익이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왜 그 공익이었어요? 전쟁 나면은 저기 평양에 그 비행기 타고 그 포로로 가가지고 저기 도시락 좀 막 저거 돌리면서 전파 방해하는 데 있어요. 적들의 식량을 축내고. 다 썼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딱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균 변화율은 그래서 뭐냐라는 거야. 지금 다 썼지? 자, 그래서 잘 들어. 평균 변화율은 그래서 뭐냐는 거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좌표 빼기 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갔어? 무슨 뜻이야?
좌표 빼기 좌표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보자. x2 마이너스 x1 x좌표 빼기. 그치? 그 다음에 fx2 마이너스 fx1. 자, 그럼 뭐가 잡히냐는 거 봐보세요. 이렇게 90도 딱 고개를 돌리고 나니까 x1, fx1 좌표준. x2, fx2 좌표준. 좌표 빼기 좌표는 이가 뭐다? 바로 두 지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지? 그럼 평균 변화의 첫 번째 표현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의 증가량 분의, 그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y의 증가량은 바로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사실상 x2 마이너스 x1의 델타 x라는 거는 쉽지.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여기가 x2 거예요, 원래 x2. x2라는 게 원래 x1에서 증가한 x만큼 더한 거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주대기는 뭘 많이 사용하니? 평균 변화에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거의 대부분 이거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순간 변화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돼? x2 대신 x로 바꾸고 리미트만 치면 끝이에요. 어디로 향해 가는 리미트? x1으로 향해 가는 리미트.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번째가, 아니,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가 x1으로 향해 갈 때에 뭐야? x-x1분의 fx-fx1. 얘가 바로 x 이퀄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 지점, 어디에서? x 이퀄 x1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쉽죠? 좌표 빼기 좌표 리미트 값이야. 자, 그럼 이거 보자. 이건 지금 뭐냐면 리미트 이번에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에 델타 x분의 f 델타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것도 요거에다 델타 x가 0으로 향해 갈 때, 그 뭐냐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거의 제로로 되는 상황으로 보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로 많이 바꿔서 사용하냐면요, 요 델타 x 대신 h를 많이 사용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분의 f x1 플러스 h 마이너스 fx1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외우기 쉬운데 요게 좀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외우죠. 뭐냐면요, h 이렇게 트라이앵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치? h 그 다음 여기 똑같은 게 있죠. 뽕뽕 삼각편대 뽕뽕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뽕뽕이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삼각편대 h거 뽕뽕이 프라임.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뽕뽕이 프라임인데 여기는 뽕뽕이 없죠? 하여튼 얘는 지금 뭐 x1 프라임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델타 x가 h예요? 아, 쌤만? 아니 내 말이 아니고 보통 h라는 거를요 아주 작은 양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 아주 작은 양수가 0으로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델타 x랑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요. 됐어요? 예. 좋아, 여기까지 잘 무난하게 넘어왔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를 이렇게 배울 거냐면, 네,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 뭘 봤냐면 x 이퀄 x1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 아, x 이퀄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이 x 이퀄 x1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변화 표현과 똑같다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 1. 유형 1이 뭐냐면,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 뭐라고 돼 있어?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잘 봐. 삼각편대 뽕뽕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뭐라고 쓴다고? 뽕뽕이 프라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냐?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밑에 예제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을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제 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값은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 그럼 봐봐. 잘 봐야지 위에 삼각형에 뽕뽕이 만들었을 때 뽕뽕이 플라임이야. 근데 얘가 지금 3h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억지로 내가 밑에다가 3을 붙였으니까 위에다 3 해서 한 등씩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봐봐. 여기도 뭐가 돼야 돼? 3h가 돼야 돼. 그럼 3h가 0으로 가나 h가 0으로 가나 이건 어차피 똑같잖아. 이해 갔어? 자, 결국은 원래는 이거라는 거야. 삼각형제 뽕뽕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3h가 0으로 가나 h가 0으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보통 빼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뽕뽕이 프라임이죠. f 프라임 1 값인데 그 옆에 3이 곱해져 있는 거.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 그럼 저기 3h잖아요. 예. 그럼 저 앞에 있는 숫자를 밑에 있는 거 똑같이 곱혀가지고 푸는 거예요? 저 h 앞에 요거? 숫자가 있잖아요. 아니 저기 요거? 아니 요거? 왼쪽 하나 위에 위에? 거기 3이 있으면 밑에도 똑같은 그렇지. 숫자에서 양쪽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숫자거든? 위아래 똑같이 맞춰줘야 돼. 자, 그럼 됐어? 자, 예제 2번 볼게. 예제 2번인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분모가 뭐냐면 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h 이렇게 돼요. 자, 나이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잘 보세요. 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각편대에 있는 h가 하나 담겨져 있으면 h가 없는 뽕뽕이가 하나 있어야지 완성이 돼.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위에 있는 f가 둘 다 뭐가 담겨져 있어? 삼각편대에 있는 h가 다 있잖아. 뽕뽕이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치?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봐보자. 얘가 1이면 뽕뽕이가 f1이 있어야 돼. 그럼 f1이 필요하니까 f1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플러스 f1 그리고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 요거 한 쌍, 요거하고 요거 한 쌍을 정리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자, 요거 두 개 묶어보자. 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묶는다. 잘 봐, 부호 잘 봐. 내가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뺐어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딱 알았어? 자, 그럼 볼게. 삼각형인데 얘가 2h가 여기 2h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2 이렇게 쓰셔야겠죠? 뽕뽕이 똑같지? 그럼 얘는 지금 2배의 뽕뽕이 프라임이야.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야? 3h인데 마이너스 3h지. 그럼 여기 얼마나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리고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3인데 억지로 3 곱했으니까 여기 3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맞지?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삼각편대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3h 똑같이 맞췄어? 뽕뽕이 프라임이죠. 그래서 플러스 3 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답이 5f 프라임 1이고 결국 10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알겠어? 저 플러스 아니 F1 자, 다시 보여줄게. 잘 봐. 아니 그 위에요. 위에. 아, 거기 이해하는데 어디? 그거 해주세요. 하나 위에. 해줄게. 하나 위에 뭐. 거기 왜 F1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보드레드 뽕뽕이가 1이잖아. 뽕뽕이가 없어. 전부 다 H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두 개 다. 그래서 뽕뽕이를 하나 더하고 빼줘가지고 하나 일러주고 하나 일러주고 해서 만드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야죠. 뽕뽕이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이거 뽕뽕이구나. 어떤 거에도 F1 무조건 1이에요. F1이 무조건 1이냐고? 아 무조건 F
요번에. 야 여기 2 있으면 뭘 줘야 돼? 뭘 더해줘 여기? 아 앞에 숫자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야 너 꼼꼼히 무시하지 마. 얘네 A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렇지, 똑같은 애들. 여기 A도 여기 B 주면 얘 기분 좋겠니? 안 좋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바뀌는 거지. 자, 요거 닮아? 요거 두 개 묶이는 건데 처음 마이너스 뺐으니까 요거 그냥 들어가고 마이너스 F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로 보내. 그리고 3을 곱해. 여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재밌죠? 레고 수준이에요. 자, 마지막 유형 하나 볼게요. 선생님 원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뽕뽕이는 아니지, 니네 좀 처음에 좀 익숙해지라고 했지. 내가 고3 애들한테 뽕뽕 이러면 걔들이 뭐라 하겠니? 아, 쌤 유치해. 집어치세요. 그렇지. 쌤 변했어요. 자, 빨리 이거를 익숙해지셔요. 제 입에서 뽕뽕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냥 유고. 자, 나중에는요, 이거 딱 보잖아? 여기로 바로 오는 거를 해야 돼요. 내가 정리해 줄게요. 네. 딱 보고 나서 일로 바로 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보자. 세 번째 예제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뭐야? h분의 f 1 플러스 3h 플러스 h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f1 이렇게 됐어. 자, 보자. 지금, 뽕뽕이 누구야? 뽕뽕이가 뭐야? 숫자가 뭐야? 뽕뽕이 숫자. 1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얘가 원래 h였거든요. 그럼 여기도 뭘로 만들어줘야겠어? 저거 만들어줘야지. 3h 플러스 h제곱. 그럼 여기 원래 없던 놈이니까 3h 플러스 h제곱 해줘야 되겠고, 여기 있던 h제곱 보내셔야 되겠죠. 맞지? 맞아? 그럼 봐봐. 얘가 0으로 가는 거나 h가 0으로 가는 거나 똑같죠? 삼각형인데 뽕뽕이. 얘가 지금 뭐야? 뽕뽕이 프라임이야. 그럼 얘가 지금 f'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얘는 3 플러스 h거든? 그러면 h 0으로 보냈으니까 뭐만 남았어? 3이 이렇게 남은 거야. 그래서 3이 6, 얘가 정답이야. 그냥 너무 빨랐어요 하는 거도. 네. 여기까지 됐어? 다 고생 있어요. 근데 막 지우는 거에서. 요거? 아니 막 그러니까 요거. 잘 봐. h도 약분하면은 이렇게 남지. 네. 근데 h가 0으로 갈 때니까 뭐만 남아서 3. 그 왼쪽에는요. 왼쪽에? 자, 요게 지금 뭐야? h 값이었지, 원래. 네. 그럼 원래 h 값이니까 여기다 똑같이 써줘야지. 네. 없던 놈이니까 분모양은 또 그랬으니까 분자에 못 빼야겠지. 네. 여기 있던 h 옆으로 밀어냈어. 그럼 요렇게 맞춰주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뽕뽕이 프라임. 요거죠. 지 이해 갔어? 어? 이해 갔어? 좀 이해 갔어요? 네.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공식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2번 같은 거는요, 좀 빨리 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ph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한꺼번에 바로 뭐가 되냐면은 p 플러스 여기 q p 플러스 q의 f 프라임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 번. 그럼 얘가 딱 보자마자 2하고 마이너스 3에 2 플러스 3 5 f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APH요? 네, a 플러스 ph a 마이너스 qh 지금 멍지가 a 플러스 ph a 마이너스 qh 이렇게 나오면 요 p 값하고 요 q 값 있죠? 그거 더한 거에 f 프라임에 콩콩이는 똑같잖아. PQ와 이렇게. 상수로 보면 부호 잘 봐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대신에. 마이너스 해야 돼.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나 심각해. 중요하다. 중요한 건 어디 안 돼요? 2회 수업이 여기까지 왔어. 저희 이제 뭐 3회째. 그쪽을 주세요. 그쪽을 주세요. 보충 안 하죠. 응? 니네 보충해야 될 것 같아. 28일날 합반하기 전에 내가
아니, 봐봐. 거기를 진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니네를 꼼꼼하게 가되 고추는 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근데 돼. 합반해요? 나중에 28일부터는 합쳐요. 그러면 새벽에 불러요. 아, 어제 방학하고 나면은 28일 이전에 나도 오전에 시간 남고 너희들도 오전에 시간 남잖아. 고추를 어? 그럼 뭐 일정 조정해보자고. 새벽 한 4시쯤은 괜찮을 거야. 네. 괜찮아요. 나 정혜는 고3애들 몇 시에 불리는 줄 알아? 6시. 너 어떻게 알고? 언니. 6시에 불러서 수업을 오셨어요. 그럼 학교 있어요? 그렇게 미쳐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간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요? 네. 밥은 먹여야죠. 네? 밥은 먹여야죠. 나도 안 먹었으니까 걔는 안 먹어도 돼. 위험 걸려요. 위험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그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자, 숙제는요. 끝났어요? 예, 숙제는 봅시다. 36페이지에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요. 36페이지. 아니, 36페이지부터 143번까지 숙제입니다. 140? 예. 근데 저 오답부터 주세요. 자, 오답지 저번에 나름이 오답하신 거 제출해 주셔야죠. 저. 어디까지라고? 143번까지요. 오답할 게 없어요. 이름 다 적었어요? 번호, 아니,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한 것만 찢어주시면 돼. 한 것만.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전 아예 없는데. 저도 아예 안 받았어요. 한 것만 찢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 책 껴놓고 한 것만, 너는 일단 가지고 있어. 아니, 저도요. 나도 저번에 언니 줬어요. 나, 안 받았는데. 주연이님이 뭐 제가